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19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코로나19의 변곡점이 언제가 될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학이 언제나 가능할지 학생들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잦아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동안 확진자 증가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대한민국만 보고 지금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까지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화살표를 갖고 빨간색과 파란색,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측이 맞을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볼 때는 초록색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도 그래 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100 이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내용이 맞는지, 내일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가 87이라고 적어놨는데 89가 될지 93이 될지 이것은 내일 아침에 해보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맞으면 내일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갖고 예측을 해볼 때 만약 이 87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이내에 맞다 그러면 그래프도 역시 이와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대충 그려봤습니다. 지금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전개된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라면 이제 완전히 아래로 꺾여서 한 자리 숫자로 얼른 내려가 주기를 바라고, 또 학교도 개학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최근에 신간에 보면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원래 제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썼고 3월 20일쯤 아마 이게 출간이 됐을 겁니다. 이 책을 못 본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170페이지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냥꾼은 배경을 초월하고 수치를 부여할 수 있고 문제제기에 견딜 수 있는 애매함이 없는 확실한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의 반면에 새 구경꾼은 자기가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보이고 배경이 가하는 제약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새 구경꾼들은 모함이 없는 깔끔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느끼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배경보다는 자연스러운 배경을 선호하고 수학 방정식으로 쉽게 요약할 수 없는 현상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냥꾼과 새 사냥꾼이라는 연구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볼 때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놓고 사냥꾼 방식으로 통제하고 격리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중국식처럼 하게 되면 금방 사그라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냥꾼처럼 한국식으로 어느 정도 느슨하게 관리하면 쉽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들불처럼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하여
당분간은 계속될 조짐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식이 바로 새 사냥꾼의 방식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해외 유입도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만만찮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교시설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고 요양원과 PC방, 클럽, 노래 연습장, 또 학원 이런 것들이 아직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식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차단을 위해서는 사냥꾼의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새 구경꾼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연말쯤 가서 지금의 선택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현 방식으로 대처하면 장기간 코로나19가 계속되어서 학교 개학도 결국 2학기로 밀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중국식으로 계엄령을 내려서 강제로 이동을 통제하였더라면 벌써 끝이 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경 폐쇄를 하고 모든 업소나 시설을 강제로 폐쇄시켰더라면 더 빨리 사태가 진정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은 새 구경꾼 방식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이대로 가다가 결국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일반화되어서 감기약처럼 복용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이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잔불처럼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학교 자체도 결국은 개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개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는 기간이 너무 많아지고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PC방이라든지 동전 노래방 같은 데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통제가 점점점 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대폭 더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와 중남미에 진단키트와 방역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마스크, 방제복의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기업체에서는 그 생산시설 전환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에서는 치료제 개발에도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죠.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제 이야기를 틀리기를 바라지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잔불처럼 되살아나게 되고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거나 변종이 생겨서 독감처럼 겨울만 다가오면 코로나 이제는 이제 20이나 버전이 계속 올라가겠죠.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전 세계가 15일간 기도 주간을 설정하여 모든 일상을 멈추고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명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15일간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하는 방법을 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완전 원천 봉쇄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계속 그 격리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그 일탈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걸 알면 함부로 그걸 어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나 연구 실험실에서도 새로 생길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미리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예측을 하고 미리 만들어서 대비해 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코로나19가 이러한 제 모든 것이 다 예측이 틀리게 되어 하루속히 종식되기만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